택시 출발! 출발! 고! 이때 멀리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깜짝 놀라는 예빈. 동시에 지게차가 출발하는데 멈춰! 스탑! 잠시 후 멈춰서는 지게차. 백소 씨, 이렇게 운전자 시야를 가릴 정도로 짐을 많이 쌓으면 사고가 난다고요. 알긴 알죠. 근데 고작 몇 미터만 옮기면 되니까 잘 보고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사각지대 때문에 안 보이니까 문제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중장비들은 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관심한 경우가 많지만 의외로 이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지게차는 화물을 포크로 들어올려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키는 장비로 어떤 화물이든 손쉽게 운반이 가능해 산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게차의 최대 속도는 시속 15km 정도로 느린 편이어서 제대로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앞서 본 소시처럼 방심했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실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게차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총 284명으로 승강기 사고로 숨진 사망자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 특히 앞서 본 소시처럼 포크 위에 짐을 많이 쌓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데 또한 지게차는 그 특성상 좁은 통로를 후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운전자의 시야가 사이드미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시야가 닿지 않는 후방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어 운전자도 모르게 뒤에 있는 사람을 치게 될 위험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각지대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일자 모양의 통로 양끝에 풍선을 붙이고 직접 짐을 실은 지게차를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운전자가 천천히 전진하는데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살펴보지만 운전자의 시선에서는 보이지 않는 풍선들. 잠시 후 결국 그대로 풍선과 부딪혀 전부 터뜨리고 맙니다. 또한 이렇게 짐을 많이 쌓고 운전할 경우 또 다른 위험이 있으니 짐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 급출발이나 급정거는 물론 지게차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포크를 조작할 경우에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지는데 실제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 지게차 주변에 마네킹을 세워놓고 짐을 가득 실은 지게차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그 결과 짐 상자들이 하나둘씩 흔들리다가 순식간에 떨어지더니 그대로 마네킹 위로 쏟아지는 모습. 정말 끔찍합니다. 자, 그럼 지게차로 인한 사고 예방법을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게차를 운전할 때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하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출발 전 안전벨트 착용은 기본. 두 번째, 지게차는 해당 자격이 있는 사람만 운전할 수 있으며 운전자 외의 사람을 태우는 것은 금물입니다. 태워주세요, 여기 한 번만. 한 번만 태워주세요. 안 돼요. 한 번만 탈게요. 안 돼. 세 번째, 짐은 운전자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만 싣고 짐을 올릴 때에는 혹시모를 추락에 대비해 가까이에 사람이 서 있지 않도록 하며 일상에서도 이러한 중장비가 작동 중일 때는 혹시모를 위험에 대비해 되도록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백수. 제가 일을 빨리 끝내야겠다고 그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실수한 것 같아요. 나머지 짐은 정말 안전하게 옮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끝나면 새 작업자 이삿짐 정리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선단에 쌓을 것도 많고 일이 너무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실수 없이 제대로 임무를 마치나 했더니 몇 시간 후 상처투성이가 된 백수. 아파. 살살 아파요. 그래도 안전모를 제대로 썼으니까 망정이지.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저는 그냥 높은 곳에서만 추락사고가 나는 줄 알았지. 이 정도에서 다칠 줄은 몰랐죠. 원래 수호 씨처럼 방심하다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3m 미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추락사고이기도 하고요. 제가 직접 당하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짐을 나르던 수호 씨가 갑작스럽게 추락사고를 당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것 때문으로. 실제 통계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이것에 의한 추락사고로 발생한 재해자 수는 무려 2,798명으로 전체 추락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에 의한 추락사고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 특히 과거에 비해 최근 가정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러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렇다면 수호 씨가 짐을 나르고 정리하던 중 다친 원인이자 3m 미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자, 수호 씨가 추락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유형의 사고일까요? 야, 이거 어려운데요? 아, 전 알 것 같은데. 오호! 오호. 아, 그러면 느낌이 확 왔거든요. 야, 여러분이 추락사고를 잘하시네. 네. 추락사고. 추락한 경험은 많이 쉽지 않은 떨어져서 경우인데. 예.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또 요새 안 쓴다. 여기서 또 느낌이 확 왔어요. 그거지 뭐. 사다리. 오! 사다리. 사다리에서는 그렇다네요. 3m 미만이고 그럴듯하죠. 요새는 잘 안 쓰는데 요즘에 사다리 타기 많이 하잖아요. 정답은 사다리에서 일어난 추락사고. 신입사원 백수호의 위험한 출근. 정답은 사다리 추락사고입니다. 오, 정확해요. 사다리는 가장 간단하게 높고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도록 만든 도구로 일상생활에서나 과수원 등의 농촌, 건설 현장과 같은 작업장에서 자주 쓰이지만 그만큼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매우 높은데, 야, 조금만 방심하면. 특히 사다리 추락사고의 경우 떨어지는 높이가 높지 않더라도 척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나 전신 마비 등 치명적인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그렇다면 사다리를 사용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다리를 고정시키는 위치. 그럼 사고의 위험이 적은 가장 안정적인 사다리의 위치는 어디인지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식은 안전장구를 모두 갖춘 스턴트맨이 여러 위치의 사다리를 차례대로 올라간 후 깃발을 들어올리기로 하는데, 첫 번째 사다리 끝을 벽보다 아래에 걸쳐놓은 경우, 4m. 어우, 너무 무서운데.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다가 중간쯤 오르자 사다리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면서 그대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 오, 끔찍해, 끔찍해. 두 번째, 사다리와 벽 끝을 정확히 맞닿아 놓은 경우 아, 이것도 무서운데요, 왠지. 성큼성큼 올라가는데, 하지만 끝부분에 이르자 사다리가 휘청하더니 순식간에 미끄러져 버리는 스턴트맨. 야, 저거 정말 무서운 안전 덕분에